합동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시청 교육청 합동 브리핑으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202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청과 교육청은 지난 1월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했고, 첫 해인 올해는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체험학습과 방과후 활동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세종시와 교육청은 오는 30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비전 선포식 및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여학습 모임과 비전 수립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한 비전을 시민 여러분께 제시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세종 시민과 언론인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청과 교육청은 함께 소통하며 교육이 문화가 되는 행복교육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 목표와 9개 추진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내년부터 이를 본격 추진하여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배움이 이루어지는 세종형 미래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업을 통해 체험 및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과 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스마트허브 1빌딩 4층에 사무실 두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3대 전략 목표별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민관학의 연계 협력의 조정자로서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 거버넌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센터의 기능과 방향,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운영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학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실무분과협의회를 신설하여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을 단위 교육자치조직의 운영을 도와 연동 거점 교육 거버넌스를 육성하겠습니다. 주민센터 등과 협력하여 교육 공간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풀뿌리 교육자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상시 소통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서로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과 교육청의 아동 청소년 관련 부서 과장급 회의를 정례화하는 편,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실무 담당자 TF를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등 산하기관 법인까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 목표 두 번째,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온 마을의 배움 투하를 실현하는 촉진자로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육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마을 교육 공동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간 기부 활동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 교육 리더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교육 공동체 설립 및 육성을 지원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시와 교육청이 보유할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 목표 세 번째, 교육자원 연계 프로그램 확대 사업입니다. 다양한 교육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체계적인 체험학습 및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와 주민의 참여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와 마을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한 거점형 마을 방과후 활동을 생활권별로 6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지역 내 재능기부 강사 등을 활용하여 학교 진로 수업과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등
학교 교육 과정에 마을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양질의 교육 자원을 발굴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센터 홈페이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을별 방과 후 활동 지도를 제작하여 보다 쉽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체험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학이 함께 교육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우수 프로그램 사례집 제작과 체계적인 피드백을 통해 발전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202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세종시청과 교육청은 지역사회, 학교의 긴밀한 협력과 보살핌 속에 세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교육지원과장님도 앞에 나오셔서 함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기자님 버튼 누르고 질문 좀 해주십시오. 경총일보 김지훈 기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재능 기부 강사를 활용을 해서 학교 진로 수업과 자유학기제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재능 기부 강사를 활용해서 교육한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부겠습니다만은 재능 기부 강사들이 강사료를 받지 않고 교육을 하게 되면 책임감이 떨어지고 교육의 질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능 기부라는 취지 자체가 봉사의 개념이고 본인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입장에서 여기 어떤 그 금전적인 또는 어떤 그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첨부되면은 본래의 취지가 이게 좀 훼손되고 그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좀 저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재능 기부의 강사에 대해서는 실비 이외에 어떤 그 추가적인 보상은 바람직하지 현재로서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그 수업이 끝나고 또는 어떤 결과가 나와서 모니터링이든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질문을 육 기자님. 이것은 유치원입니다. 대충 내용을 보면 결국 방과 후 활용이잖아요. 마을 교육 자체를. 그러면 여기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 리더를 양성하시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 공간 제공은 충분할 것 같아요. 세종시원학 공간 행복도시 쪽 충분한 편이니까. 근데 반면에 이 교육 리더 양성을 과연 몇 명이나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학생들 대상 학생을 어느 정도 잡고 있으며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게 하나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 리더는 몇 명, 그다음에 방과 대상 학생들은 몇 명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활동은 학교 내 방과 후가 있고 학교 방과 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내 방과 후는 학교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학교 내 방과 후 참여율은 약 50% 정도입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근데 학교 내 방과 후는 이게 좀 공간적이나 모든 문제 제한이 있어서 저희들이 마을 방과로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만약에 학생이 어느 대상이라면 일단 일체적으로 전체 학생을 일단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제 리더 양성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두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능기부 강사도 있고 또 마을교사 양성도 있고 또한 이 부분을 조직하고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또 운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 못 드리는데 저희들이 매년 마을교사를 선발을 하고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이제 작은 도서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운영에 대한 운영자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가 필요하면은 실무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기자님. 예. 네, 세종포스트 한재희 기자입니다. 그 세종시에 이제 다양한 전문 분야 인력이 있어서 이제 마을교사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연봉조나 이제 참생초 사례들을 보면 학교 내 외부 지도자가 이제 경찰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학교폭력위원회까지 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대면하는 그 교육 인력인 만큼 투입 전의 검증이나 문제 발생 시 어떻게 조치돼야 하는지 그 조치 과정에 대한 매뉴얼이 현재 그 센터에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이 행복교육센터는 저희들이 올해 출범을 했고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욕점동 것이 어떤 지역 네트워크와 자원조사 이런 부분에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학교 내 방과후 같은 것들은 마을 방과후 할 때 일단 강사를 모집하고 하면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로 관련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고서 일단 저희들이 채용이라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선발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선발 후에도 또 그런 문제가 개연성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완벽하게 막을 제도적인 방법은 현재 찾지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학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가 됐던 또는 저희들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매뉴얼 문제는 저희들이 학교 내 자체 매뉴얼은 있습니다. 어떤 자체가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완하도록 해서 보겠습니다. 예, 홍 기자님. 예. 네, 아시아뉴스 통신의 홍근지입니다. 세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우선 내년도 예산이 지금 센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원센터 추진 배경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를 줄이는 목적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특히 1년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효과를 체크를 하셨는지 혹시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제 영님께서 학교 방과후하고 그 차이를 설명하시면서 학교 공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마을로 나왔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거꾸로 학교를 좀 더 활용을 해서 마을이나 복합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보다 학교에는 교육시설이 다 완비가 돼 있지요. 학교시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하고 또 최근에 이제 학교시설 개방하고 관련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요. 근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특히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학교시설 개방이 좀 소극적인 것 같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이 센터 관련해서 차라리 또 센터로 마을 방과후나 학교 방과후를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센터 예산에 대해서는 시청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교육지원과장 이호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예산은 우리 세종시청에 있는 예산은 약 한 8,5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둔 사업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 시와 교육청이 공동 협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교육 공간을 조사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과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마을 방과후 사업과 진로 체험 사업 등을 하는 것을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8,500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이보다 조금 증액이 된 한 1억 한 5천 정도 증액을 해서 올해 현재 두 군데의 복합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평동과 한솔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5군데에서 6군데 정도의 복검을 활용해서 확대할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국장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주신 것 중에서 그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 방과후 자체 출범 자체가 어떤 사교육비 절감 목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가 센터가 올 1월달에 이제 구축이 기관이 돼서 구축이 되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기반 조성에 사무실 마련하고 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나름대로 지역 네트워크 자원을 조사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은 아까 좀 과정도 말씀드렸지만 복컴의 2군데 시범 사업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서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검증하기는 조금 올해 단계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은 내년 정도에 한번 저희들이 추진 검증 효과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방과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에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취지는 학교 시설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서 밖으로 나간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제나 또는 성격상 학교 내 시설을 활용하는 필요가 있고 또 학교 밖 시설도 같이 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밖 방과후도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간 학생들이 다른 학교 간 학생들이 뭐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밖에 학교적 자원이 필요한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시설은 당연히 지금 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시설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은 학교에서 소화를 시키고 다만 이제 밖에 자원이 필요한 것은 학교 밖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상 많은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좀 변경을 먼저 하자면은 개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체육관 같은 시설도 나름대로 여건에 대해서 개방하고 또 이제 그 명절 같은 때는 학교 주차장도 지역 주민이 이제 개방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학교라는 것은 일단 교육 공간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학생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방을 할 때 우선 이런 여건이 가능한 학교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TF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에 따른 어떤 학생들의 안전을 좀 대책을 수립 필요한 거고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런 속도하고 시민이 느끼는 체감하고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지금 시청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센터에서 그 학교 방과후와 학교 밖 방과후 통합 운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올해 이제 첫 센터가 출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센터 역량도 필요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서로 간 학교형 주의를 이루어가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과제로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권 기자님. 세종경제신문의 권호주 기자입니다. 지금 오늘 질문하고는 좀 상관된 질문이 있는데 지금 전국 곳곳에서 정교조 회원님들이 지금 우리 교육 학생들한테 뭐 공간주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사상 교육을 해갖고 전국적으로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는데 우리 세종시나 세종교육청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뭐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이 살아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또 교육을 가리키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여기 일부 뭐 전교조 회원님들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사상이라든지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청 입장이나 교육청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거 제가 좀 잠깐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행복교육지원센터에 관해서 브리핑을 하는 날인데 그것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준비는 안 돼 있거든요. 뭐 나중에 별도의 기회가 있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 국장님 모시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또 한 말씀 듣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국장님 하셔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 말씀하셔도 여기 죄송합니다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뭐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다만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제가 맡은 업무가 기획조정국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기자님도 행복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만 좀 질문해 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황 기자님. 세종TV 황교익 기자입니다. 예, 버튼 좀 누르고. 세종TV 황교익 기자입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해 세종시 초, 중, 고 사교육비 총액 증가율이 전국 최고라서 마을교육 중성을 되돌린다고 했는데 세종지역 초, 중, 고 사교육비를 자녀들의 미래 입시의 목표로 한 집중이라서 마을교육 보급 교육도 쉽게 손을 받지 않는데 그 진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교육이라는 것은 하여튼 1, 2년 사이 문제도 아니고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그렇게 한두 가지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진단을 내린 이유는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 세종시 교육청에게 많이 이제 사교육비가 증가된 사실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교육비도 이제 저희들이 볼 때 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인지학습이나 교과 학습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는 예체능을 하는 부분이 있고 자기의 소양 교육을 하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예체능 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1대1 지도는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초등학교나 저학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학교 내 방과후에서 거의 다 소화를 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여건상.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이것이 사교육 증가에 원인이 되지 않나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마을 학교 방과후로 좀 그래서 많이 개설해서 그런 수요를 좀 저희들이 좀 소화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또 그 증가 원인 중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를 된다해서 전체적인 총액은 증가도 그런 원인이 있고 일부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사실은 지금 진단하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효과가 어떻게 좀 아까도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방과후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좀 사교육비 좀 줄여보고 그렇게 줄이고자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마이크 좀 더 누르고 해주시죠. 잘 안 보여요. 예, 내외일보 김주환입니다. 지금 앞서서 많은 기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정교사들도 자질 문제로 해서 많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돌봄 또는 이제 이쪽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다가 교사들 또는 강사를 유입을 하시는지 또 어떻게 검증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부 과목이나 직종은 좀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마을교사를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을교사를 저희들이 선발하고 하는 과정은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개설된 적합하다고 판단된 자격 조건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을 지대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일단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이랄까요?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바로 심사 과정에 선발이 되면은 별도 저희들이 교육을 또 실시를 합니다. 교육을 실시를 하고 나서 현장에 투입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또 이 부분은 향후 이제 저희들이 마을교사가 활동하는 기간 중에는 지속적으로 중간중간에도 단기 연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좀 추진해보자 합니다. 예, 김 기자님. 네, 매거진 세종의 김교선 기자입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방과후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깜짝 놀랐는데 학교 안에서 벌어진 안전 사고 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과연 교육청이 정말 유능하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를 갖고 있는 마당에 더군다나 학교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들이 더 걱정할 텐데 그런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이거 뭡니까? 알아서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제가 기회를 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반대일어났던 그 초등학교 학생 그 안전사고 또 상해사건 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게 적절하게 학교 측에서 대처를 했는지 저는 이게 계속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유능한 조직에서 유능한 분들이 대처를 했다고 하지만은 그런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2시간의 사건 발생 이후 또 학교장 문자가 나갈 때까지 2시간의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공조하지 않은 그런 부적절한 메시지가 나간 것 첫 번째. 이어서 그 사실이 이미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일 날 교육청이 또 부적절한 그런 보도자를 낸 것. 여기에 17일 학교장이 또다시 같은 또 적절하지 않은 그런 문자를 또 내보내고 해서 학생들의 혼란을, 학부모 시민들 혼란을 주고 또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여러 가지 여론을 생각을 하게끔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적절한 대처인지 오늘 오셨으니까 그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 내 또 학교 밖 안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제가 취지는 그건 아니고 아까 한정에 취지가 아니고 그거는 팩트로 그 워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취지였냐면은 방과 이런 부분은 현재 지들이 여러 가지 사전에 검증도 하고 하지만 완벽하게 맞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를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지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고 혹시 제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면 그런 취지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다음에 학교 먼저 사건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약간의 서로 간에 이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근데 저희들 우리 교육청 입장에 이런 부분은 일단 안전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지 않느냐 대응이나 대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사건 첫날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 문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인지 몰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학교에서 일단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 학교장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상황을 학부모들한테 이제 알려준 걸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교의 내용이 지나쳤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에서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절했다고 판단을 한 거고 특히 학부모들한테 그것을 이렇게 안내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가 경찰하고 상의가 되지 않고 나간 겁니다. 그런 데서 경찰이 나중에 항의를 했고 메시지는 좀 같이 일관되게 하자고 해서 수사과장으로 통일한 것으로 그렇게 이미 됐는데 그것이 적절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게 참 의아스럽습니다. 아니 처음에 그날 14시간이 짧게 14시인가 그때 나갈 때는 이 부분을 이제 경찰과 상의할 게 아니라 뭐냐면은 나간 취지가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이런 일이 있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학교장에서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지금 있었다고 하면서 귀가 조치한다 그렇게 해서 안내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수사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경찰과 협조를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사건을 안내해드리고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도리는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될 책무 아닙니까? 아니 저 김 기자님 오늘 알겠습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만 알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한 분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이것으로 김 기자님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죠. 비전 선포지를 30일에 한다고 여기 하셨는데요. 이거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책정하셨나요? 사장님 비전 선포식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대략. 그러면 요것도 지금 말씀하신 센터 올해 사업 예산에서 나가는 건가요? 네, 그 사업 예산도 저희가 나가는데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기자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간소화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세레모니들을 하지 않고 시민 참여하는 분들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 형태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700만 원이면 간소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산이 8,500밖에 안 된다는데 보통 행사는 이런 행사는 1,500 이상 들어가거든요. 예, 대기 규모가 그래서
없이. 그리고 내년 예산 1억 5천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일단은 올해 예산 중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됐는데 아마 이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따른 유지 보수비는 별도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떨어뜨리고 나면은 나머지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복컴 방과 후 사업을 늘리는 부분이 현재 2개소에서 6개소 정도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값만 해도 작지가 않을 텐데요. 네, 물론 거기에는 뭐 각종 서버 구축에 그런 것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그 서버 이용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청의 그 대변인실에 있는 홈페이지에 같이 연동시켜서 하는 쪽으로 일단 아니 가져가고 저쪽은 있고요. 혹시 인터넷 강의나 이런 내용이 없나?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교육 자원이라든가 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것을 그럼 안내하고 구축하고 서로 상호 그 교류 정도만 있습니다. 있다는 네,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